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이제 스포츠 윤리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윤리 강의를 맡게 된 신명호 박사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오늘부터 이제 스포츠 지도사 과정에 이제 스포츠 윤리를 하는데, 스포츠 윤리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학습을 할 때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암기할 수 있는 과목은 아니다. 이거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해를 요하는 과목들이고, 사실상 문제를 이렇게 좀 나중에 살펴보시면은, 일정 부분은 이제 학습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갖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소위 말하는 학습력을 가지고도 풀 수 있는 것들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반드시 이제 보아야 되는 어떤, 소위 말하는 이제 암기를 약간 요하는 것들도 일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교재에서도 이제 보기 어려웠던 여러 가지 어떤 사례를 통해서 어떤 내용을 이해를 하고 있는가 이렇게 묻는 것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스포츠 윤리를 우리가 공부할 때는 충분한 내용을 이제 물론 이제 사례를 가지고 이제 학습을 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시간적인 제약이 있다면 어떤 용어를 공부하실 때 그 용어에 담겨진 어떤 의미까지, 그 속에 어떤 담겨져 있는 의도까지 같이 학습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례라든가 우리가 보지 못했던 내용이 나온다 하더라도 충분히 유추해서 풀 수 있는 측면이 바로 스포츠 윤리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스포츠 윤리를 이제 학습하려면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용어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학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스포츠 윤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용어, 특히 이제 도덕, 그 다음에 윤리, 선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도덕이죠, 도덕. 자, 먼저 이제 도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도덕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많이 들어봤듯이 이제 어떤 양심이라든가 어떤 그 자율성, 어떤 개인의 어떤 그 내면성 문제를 주로 다루는 측면에서 도덕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도덕하고 윤리를 이제 구별하지 않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덕과 기본적으로 이제 윤리라고, 그 다음에 착할 선자로 쓰는 이제 선이 있는데, 이 세 가지는 이제 사실은 윤리 측면에서는 다 대동소이하게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관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측면이 좀 강합니다. 근데 이제 엄밀한 차이를 이제 보이고 있는 내용들이 좀 있죠. 예를 들어 이제 도덕 같은 경우는 이제 라틴어에서 유래가 됐다라고 하고, 윤리라는 용어 자체는 이제 그리스어에서 이제 유래가 됐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윤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윤리 하면은 이제 개인의 어떤 특성을 강조하는 측면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윤리는 이제 개인의 어떤 개인의 어떤 특성의 어떤 측면에서 강조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도덕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적인 어떤 기대, 사회적인 기대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의미를 강조한다. 그래서 이제 이 둘 간의 의미는 사실상 비슷한 측면이 좀 많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도덕적이다, 뭐 윤리적이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윤리적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어떤 개인의 어떤 특성적인 측면을 강조하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측면이 좀 강하고, 도덕, 그다음은 이제 우리가 사회적으로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그 기대하는 바의 어떤 의미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도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측면도 강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저런 어떤 사례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배우자가 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 이제 옆에서 도와준다든가 이러면은 우리가 이제 도덕적으로는 뭐 문제 소지는 없다라고 보지만, 어떤 개인적인 특성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윤리적으로 봤을 때는 좀 문제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어떤 행위 자체를 다르게 판단하는 경우가 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도덕과 윤리에 대해서는 이제 의미를 조금 구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도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떤 양심, 뭐 자율성, 개인의 어떤 내면성 이런 문제를 주로 다루면서, 기본적으로 마땅히 행해야 될 도리, 마땅히 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마땅히 행해야 된다. 행해야 할 어떤 도리, 이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도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덕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좀 관습적이죠. 오래전부터 해왔던
법이나 어떤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늘 지켜왔던, 즉 관습적이죠. 관습적이면서도 이제 개인적으로 늘 해왔던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덕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즉 당위의 규범이다. 그럼 마땅히 해야 된다 이 얘기죠. 이것도 일종의 이제 규범이긴 하죠. 당연히 다 규범이긴 한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당위라는 건 이제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 즉 사회적인 기대 측면에서 우리들이 사회에서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도덕적인 어떤 측면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자연스러운 행동이 있을 때 그 자연스러운 행동에 대해서 이제 규제를 하거나 명령을 하거나 그럴 수도 있는 게 도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어떤 태도, 그 다음에 어떤 마음가짐, 심정, 즉 주관적인 면이 강하다는 거죠. 이쪽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런 사회적인 기대가 있지만 주관적인 면이 강하다. 주관적인 면이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 같은 경우에 어떤 좋은 생활 같은 거를 의미하면서 어떤 계시나 전통 같은 것도 이제 포함을 하는 면이 이제 도덕이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도덕 그러면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그려지는 게 마땅히 뭔가를 해야 되는구나. 해야 되는 어떤 도리 같은 거구나. 그리고 뭔가를 하긴 해야 되고 그거는 이제 어떤 주관적인 어떤 측면이 좀 강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거를 생각하면 되겠죠. 사회적으로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거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윤리학에서는 기본적으로 도덕을 이런 의미에서 파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 이제 일반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어떤 행동의 어떤 관습이 있을 때 그 관습의 어떤 기준을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덕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이제 윤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실천의 자율성을 개인의 어떤 특성적인 면에서 실천을 하는데 실천의 어떤 자율성을 어떤 중시하는 측면이 강하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이런 용어 자체가 이제 2019년도 우리 스포츠 지도사 자격시험의 문제로 출제가 됐었죠. 즉 실천의 어떤 자율성.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이제 네가 알아서 실천해라라는 거죠. 결국은 자율적으로 이제 실천을 하는데 그거는 윤리적으로 해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제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윤리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은 이제 도덕이랑 거의 같은 의미이긴 하죠. 근데 사람이 살면서 마땅히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도덕과 동일합니다. 마땅히 행해야 된다라는 이런 그 용어는 사실은 도덕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윤리도 마찬가지죠. 마땅히 행해야 될 도리, 이거는 이제 도덕이나 윤리나 같은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윤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조직 사회에서 살죠. 근데 그 조직 내에 있어서의 어떤 조직 내에 있어서의 도리를 얘기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사람이 기본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는데 그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어떤 도리, 마땅히 행해야 될 도리 중에서도 우리 어떤 조직의 어떤 도리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사회죠. 결국 조직사회 내에서의 어떤 도리, 조직 내에서의 어떤 도리를 주로 강조를 할 때 윤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법, 그 다음에 도덕의 어떤 종합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도 윤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도덕이나 윤리 말고도 법이 있는데 그런 측면을 이제 법과 도덕적인 측면을 이제 좀 종합하는 게 이제 윤리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도덕과 윤리를 이렇게 엄밀하게 구분하는 거는 이제 윤리 쪽에서는 이제 구분을 하고 일반적인 어떤 우리가 사회생활 하거나 이런 데에서는 크게 구분을 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스포츠 윤리를 공부하는 측면에서는 이제 엄밀한 면에서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실질적인 면이죠. 인간이 뭘 해서는 안 되는가, 무엇을 또 이루어야 되는가, 이런 측면에서, 즉 실질적인 면에서도 그러니까 실질적인 면이라는 게 결국 이제 이런 실천하는 면하고도 좀 가깝죠. 약간 실질적인 면하고도 실천성하고도 좀 가까운 맥락에 있는데 이런 측면이 강한 게 이제 윤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좀 학문적이죠. 지금 이제 스포츠 윤리
내지는 이제 윤리학이라는 학문이 있죠, 모학문이. 즉 그래서 좀 학문적인 어떤 측면도 좀 있고, 학문적인 측면. 그 다음에 어떤 그 이성만으로 선악을, 학문적이면서도 이성만으로 선과 악을 탐구하려는 이런 측면이 이제 윤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윤리와 도덕은 이제 얼핏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하기 좀 어렵듯이 기본적으로 마땅히 행해야 되는 어떤 도리다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약간의 차이성을 가지고 있다, 내지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리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특정 사회나 직업에서 지키는 도덕이다. 여기 이 말이 꼭 맞죠. 조직 내에서의 어떤 도리, 이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윤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덕 같은 경우가 이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만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생활에서의 원리. 도덕은 이제 어떤 특정한 어떤 그 집단 내에서의 어떤 윤리라기보다는 만인이죠, 만인. 그 만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생활이 있는데 거기에서의 원리를 말하고, 윤리 같은 경우는 이제 만인의 보편성보다는 이제 하나의 어떤 대상을 특수한 어떤 그 방향에서 관찰해서 평가하는 철학적인 사변성이 좀 짙다. 이렇게 좀 측면에서 우리가 좀 구별을 해주면은 어느 정도 좀 구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이라는 거죠. 한자로는 이제 착할 선자를 쓰는데, 기본적으로 이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사람으로서의 어떤 도리를 향하는 것. 이것도 같은 측면이 강하죠. 이것도 이제 사람의 어떤 도리죠. 사람의 이제 기본적인 어떤 도리에 대한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윤리하고 도덕은 기본적으로 선의 어떤 표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윤리하고 도덕을 선의 표현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진리라고 하는 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거를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인식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진리 그러면 이제 인식에 대한 참 가치라고 할 경우에는 선은 실천 행위, 선은 어떤 실천. 이것도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실천과 관련된 행위에 관한 실천 행위에 관한 어떤 참 가치다. 이렇게 어떤 측면에서 이제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인간의 어떤 의식작용 있죠. 기본적으로 인간의 의식작용을 그 성격에 따라서 정, 의로 이제 분별을 해서 궁극적으로 이제 지향하는 어떤 가치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이.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인간의 특성에 따라서, 내지는 인간의 어떤 그 의식작용의 특성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지정의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분별을 해서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가치 중에 하나를 선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이제 가치를 추구하는 걸 선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의 어떤 의식작용에 있어서는 이제 어떤 그 의의를 또 추구하는 목적을 가치로 삼기 때문에 그걸 또 선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 이제 그렇다는 거죠, 선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선은 뭔가 예를 들어서 이제 잘할 수 있다, 잘한다, 무언가가 어떤 도구적인 목적에 있어서 잘 되는 측면이 어떤 그 우리가 그건 좋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죠. 그때 그 좋다라는 게 일단 선의 어떤 그 의미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좀 유용성이라고 하는 어떤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유용성 내지는 무언가가 어떤 도구가 좋다. 이거 참 잘 되네. 그럼 그게 결국은 목적에 맞게 잘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유용성 내지는 이제 유효성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선이라고 하면 결국은 유용성 내지는 유효성,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줄 수가 있는 거죠. 이익이라는 건 우리가 우리의 목적에 어떤 도구를 사용했는데 이 도구가 잘 되는 거예요. 잘 돼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내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좋은 거죠. 그 좋다라는 게 결국 선이다라는 의미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용성, 유효성, 이렇게 이익이라는 측면에도 가지고 있고, 또 결국에는 이 선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어떤 윤리적인 의도가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이익이 이런 어떤 측면을 바라보지만 결국에는 윤리적인 어떤 의도까지 포함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스포츠 윤리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어떤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조금 더 명확하게 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이제 조금 더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어떤 대상이 어떤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판단을 하게 되죠. 기본적으로 그때 그 판단을 하게 될 때 어떤 유형이 있는데 그런 판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판단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가치 판단이라는 게 있다. 자, 판단이라는 걸 하는데 윤리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어떤 현상,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판단이라는 걸 하는 거죠. 판단에 관련된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떤 이론이라든가 지식을 이제 제공해 주는 측면이 강하죠. 그랬을 경우에 기본적으로 판단에는 유형이 있는데, 사실을 이제 쉽게 얘기해서 사실 있는 그대로의 어떤 사실이 있을 때 그 있는 그대로의 사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진술을 하게 되는 것을 이제 사실 판단이라고 하게 되죠. 어떤 현상이나 사건이나 내지는 어떤 기본적으로 어떤 사상이 갔을 때 여기에는 어떤 현상이 있다라고 딱 얘기해 주면 이제 있는 그대로의 어떤 사실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자, 이런 거를 이제 사실 판단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참과 거짓이죠. 이건 참이다, 이건 거짓이다. 이거를 이제 측정을 통해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뭐 쉽게 얘기해서 이제 어떤 체육관에 갔는데 농구공이 10개가 있다. 이거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그대로 얘기한 거죠. 근데 이제 그 체육관에 갔는데 그 체육관에 이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좀 부족하면은 이 체육관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농구공이라든가 어떤 뭐 헤드라이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필요가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거는 이제 사실 판단이라기보다는 뭔가에 대해서 현상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본인이 어떤 가치를 판단하는 거죠. 여기는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거를 이제 가치 판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판단 같은 경우에는 참과 거짓의 어떤 측정을 통해서 어떤 파악이 가능하다. 즉 여기는 측정을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팩트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판단이기 때문에 이거는 측정이 가능하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이제 뭐 어떤 100m 측정을 했는데 여기는 몇 초가 나왔다, 50m가 얼마가 나왔다. 이거는 이제 그 정확하게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스포츠 현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 측정할 수 있는 어떤 자료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어떤 그 데이터가 있어서 그 데이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런 경우 다 사실 판단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도 일반적으로 사실 판단이라는 걸 하더라도 실수할 확률도 있고 오류도 발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들도 몇 가지가 있죠.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현상을 어떤 사상을 봤다 하더라도 본인의 어떤 감각기관의 어떤 한계로 인해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멀리 보이는 어떤 그 현상이나 사상을 봤는데 내가 볼 때는 분명히 내 어떤 눈의 어떤 감각기관으로 봤을 때는 3개로 보였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나의 어떤 그 감각기관의 한계로 인해서 이제 오류가, 사실 판단에도 이제 분명히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어떤 그 오류가 있었죠. 예를 들어 이거는 이제 감각기관에 이제 오류가 될 수가 있겠죠. 이런 어떤 오류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뭐 그냥 일반적으로 선입견 내지는 뭐 판단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사실 판단이 왜곡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견이라든가 편견에 의해서 어떤 사실이 왜곡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정보가 실질적으로 아예 왜곡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오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하고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 정말이야? 그거 사실이야? 라고 묻는 경우들이 있죠.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 판단에 대한 오류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베이컨이라는 사람은 이제 종족의 우상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모든 것을 인간 중심으로 보게 된다. 그러다 보면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가 세계하는 어떤 사실 판단에 어떤 오류가 생길 수가 있다. 일종의 그런 것도 이제 있을 수 있는 거죠. 이제 베이컨의 어떤 종족의 우상도 그런 측면에서 사실 판단에 어떤 그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가치 판단 같은 경우죠. 가치 판단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그 마땅히 그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진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는 경우들이 있죠.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해야 되고, 이 체육관에 가면 이 운동장에서는 이러이러한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얘기하는 그런 판단들이 다 가치 판단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개인의 어떤 가치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가치 판단의 기준이 굉장히 주관적이다라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주관적이죠. 이거는 굉장히 주관적인데 비해서 사실은 사실 판단 같은 경우는 사실 객관성을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거는. 그래서 이제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는 어떤 현상이나 사상을 봤을 때 그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어떤 가치 판단의 어떤 그 본인의 관점이 있는데 그 관점에 따라서 달리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어 스포츠 현상을 바라보고 있을 때 어떤 종목을 어떤 사람은 굉장히 아름답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저게 뭐가 아름답지? 그렇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즉 이렇게 가치에 대한 판단은 가치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기준이라든가 표준 혹은 어떤 그 규범에 따르는 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가치 판단이다라고 하죠. 그 기준이나 표준, 규범 이런 것들은 결국에 이제 개인의 어떤 가치관하고 이제 맥락이 좀 닿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가치 판단이라는 거는 잘못하면 개인의 어떤 주관성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그 우선시돼야 해야 될 그런 어떤 가치 판단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보편적인 가치라는 게 있겠죠. 보편적 가치. 보편적 가치라는 거죠. 누구나 당연히 지켜야 하는 가치죠. 예를 들어 이제 생명이라고 하는 가치가 있을 때 생명은 소중하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어떤 개인의 어떤 가치관적인 측면이 아니죠. 누구나 다 지켜야 되는 어떤 보편적인 측면이 강하죠. 자, 이런 경우는 이제 보편적 가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공공의 가치라고 하는 거 있죠. 공공의 가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다수를 위해서 지켜야 되는 어떤 가치가 있겠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떤 개인의 어떤 가치 판단, 개인의 가치관에 따른 판단보다도 이런 것들이 좀 우선시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기준이라든가 표준, 규범에 따르는 가치 판단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어떤 가치관이 들어가서 주관성이 강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 판단할 가능성이 있어요. 개인의 어떤 주관적인 견해가 너무 강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따르지 않아서 판단을 그르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보편성이라든가 내지는 어떤 공공의 가치가 있다면은 이쪽을 먼저 우선적으로 좀 생각을 해서 따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이 강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가치 판단은 몇 가지 형태들이 있는데 이제 사리 분별에 관한 것도 있고 예를 들어 이제 여기는 이제 사리 분별,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사리 분별을 한다라고 하죠. 사리 분별이라든가 내지는 어떤 미적인 가치를 판단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돼서 이제 도덕적인 어떤 가치 판단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가치 판단의 형태들이 이렇게 사리 분별이라든가 내지는 어떤 미적인 가치, 미적인 것도 굉장히 주관성이 강하죠. 사람마다 어떤 아름다움을 보는, 특히 이제 스포츠도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들이 많습니다. 뭐 피겨 스케이팅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 어떤 개인적으로 스포츠 장면 자체가 이제 예술성을 띈 종목들도 있고 또 전혀 그렇지 않은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람은 개인적으로 미적인 판단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라든가 이제 사리 분별에 관한 것도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어떤 기본적으로 어떤 도덕적인 가치 판단 하에서 같이 서로 맥락을 가진 상태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판단은 이렇게 크게 사실 판단과 이렇게 가치 판단으로 이렇게 나눠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좀 나눌 수가 있겠고 결국에 이제 스포츠 윤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결국 처음에 이제 스포츠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옳다 내지는 어떤 그 좋다라는 어떤 도덕적 의미의 어떤 용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스포츠라는 환경에서 우리가 사용이 될 때 그 기준이 무엇이고 그 기준이 정해지는 어떤 방법이 뭘까 이런 거를 이제 탐색하는 게 이제 스포츠 윤리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
학, 이제 스포츠 윤리 학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스포츠 상황에서 발생하는 어떤 규범적인 어떤 가치 판단이 있는데 이거의 문제에 있어서 이제 스포츠인으로서의 어떤 바람직하다는 건 이제 도덕적인 거, 이런 어떤 판단의 원리, 그 다음에 이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윤리나 도덕이나 이런 측면에서 본질적인 어떤 문제를 어떤 탐구하는 분야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스포츠하고 윤리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에 관해서 이제 스포츠 윤리의 기본적인 어떤 그 기출된 것들을 보면 어떤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에 대한 어떤 개념을 묻는 문제가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이제 이런 스포츠 윤리 같은 경우는 이제 사례를 두고 이런 어떤 내용을 알고 있느냐, 이런 걸 묻습니다. 사실 판단이라는 건 이제, 우리나라에 어떤 유명한 선수가 있죠. 뭐, 김연아 선수라든가 박태환 선수 같은 유명한 선수들이 있었는데, 그 선수들이 어떤 대회에 나가서, 메달을, 내지는 기록을 수립했다. 이런 사실들을 사례를 들면서 이거는 어떤 판단이냐, 뭐 이런 것들, 어떤 있는 그대로의 어떤 사실을 기술하면 그건 사실 판단이고, 그다음에 가치 판단 같은 경우는 이제 축구 경기를 하고 있는데 넘어진 상대 선수를 이제 일으켜준 행위는 뭐 예를 들어 뭐 마땅하다, 훌륭하다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이제 있는 사실이라기보다는 그거는 가치 판단이죠. 왜? 그 자체가 훌륭하다,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개인의 어떤 주관성이 개입됐기 때문에 이런 어떤 사례를 이제 우리가 이제 찾아서 어떤 판단인지 구별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출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측면에서 학습에 좀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